안녕하십니까 오재미동 여러분. 저는 권다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 할 때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 행동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어요. 와, 근데 어떤 감정들은 제가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과 감정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되게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약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강인하기도 한 되게 이상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과 인간들을 담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이 5편의 영화는 인간들의 군상을 참 잘 담은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이 영화들을 보시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윅은 동명의 뮤지컬이 원작인 영화인데요. 그 베를린 장벽이 부서지기 전 동독에서 태어난 한셀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동독에서 슈가데디를 만나서 이 미국에 같이 가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실행을 해요. 하지만 6인치에서 5인치가 잘린 앵그리 인치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헤드윅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미국으로 가지만 미국에 가서 슈가데디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한셀은 그 아픔을 이기고자 이 밴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톰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톰이 또한 자신의 노래를 훔쳐서 성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랑도 있지만 그 애증의 마음으로 토미의 공연장 주위를 쫓아다니고 공연을 하면서 영화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중심적인 인물들의 마음과 이야기들을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이 뮤지컬이 원작이다 보니 뮤지컬 형식을 따라서요. 이제 그 넘버들 중에 The Origin of Love라는 넘버가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 넘버 자체가 이 헤드윅의 중심적인 생각이 다 들어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였던 게 둘로 갈라지면서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는 풍요와 충족의 신 포로스와 그리고 결핍과 가난의 신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기도 전부터 애착과 결핍을 먼저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결국 나의 결핍을 받아들이고 나를 나로서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헤드윅 또한 자신에게 사랑과 동시에 증오인 토미를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겉으로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 던지면서 본인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이 험할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맨몸으로 걸어 나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존 카메론 미첼의 연기와 연출, 그리고 너무나도 황홀한 멜로디와 가사를 가진 뮤지컬 넘버들, 거기다가 다채로운 색감의 영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은 하나로서 완전하다라고 미친 듯이 외칩니다.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까지 너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영화라 이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난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일본의 한 주택가에 살해당한 시체가 발견되고 그 현장의 벽에 피로 쓰여진 분노라는 글자가 보이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범인의 몽타주가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되고, 몽타주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3명의 용의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3명의 용의자는 갑자기 항구에 나타나서 아이코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타시로, 그리고 유마가 게이클럽에서 만나게 된 나오토, 그리고 이즈미가 우연히 무인도에서 만나게 된 타나카. 이 3명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의심이 시작되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나 행동보다는 이 정보로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
이제 그 지점들이 이 인물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명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사회에서 되게 변두리에 있는 약자이자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 인물이 이 사회적인 결핍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관객들이 그들을 의심하는데 정말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이 작중 3명의 용의자를 믿고 사랑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점점 이 인물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들을 범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람은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쉽게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분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심 때문에 배신을 했다가 진짜 진실을 깨닫고 후회할 수도 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인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사회의 분위기가 믿음보다는 의심으로서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한 가치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보는 게 더 익숙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한 선입견 그리고 혹은 혐오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하고 사실상 진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따라가다 결말에 다다르면 사실상 용의자를 알았다 라는 정보는 크게 다가오지 않고요. 인물들의 정서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여운이 남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분노 그거를 관객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와 그리고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든 등장인물들을 강하게 남게 하는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영화의 감정을 정말 배가시키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까지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연애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연애는 막 이쁘고 되게 달달한 핑크빛의 그런 연애가 아니에요. 육두문자가 날아다니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게 사실상 도의적으로 되게 잘못된 관계에서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이 커플은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맞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룸사롱에서 일하고 있는 연하 그리고 약혼녀가 있는 영훈 정말 가볍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둘의 모든 표현은 뭔가 정말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날 것으로 주고받아요. 극 중에서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가 선물해준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영훈한테 연하가 그냥 극중 대사로 줘! 확 찢어버리게 라고 하는 영화 초반부의 표현만 봐도 사실상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쌍욕을 주고받으면서 육탄전을 벌이다가도 사랑스럽게 안고 자는 그 솔직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훈의 약혼녀와의 이 결혼이 다가오면서 둘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실적이다 못해 정말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 것이에요. 사랑의 시작부터 끝나가는 과정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육두문자와 폭력에도 다 담을 수 없는 애정 이런 것들을 정말 날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납득시킵니다. 뭐 논리적이나 도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을 보면서 막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연하와 영훈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아 그래 저것도 사랑이지 아 저런 사랑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칠고 날 것 같은 쓰라린 사랑을 보고 싶으시다면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이별은 아프죠.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은 굉장히 큰데요. 그 시기가 다른 시기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연애인데 그 다른 시기에 둘이 만났을 때 감각은 참 슬픈 것 같아요. 사운드 엔지니어인 상우 그리고 라디오 PD인 은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쓸 다양한 소리를 녹음하러 다니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사랑에 용감하게 뛰어든 어수룩한 남자 그리고 사랑에 두려움이 있어서 적당히 발을 담근 굉장히 능숙한 여자의 연애는 시작의 그래프는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그래프가 어긋나게 됩니다. 라면같이 준비나 노력 없이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랑을 원하는 여자 또 그와는 반대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김치 같은 사랑을 같이 해나가길 원하는 남자. 벌써 너무 방식이 다르죠. 둘 다 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느낌의 이별을 겪어야 되는 거는 상구가 됩니다. 언제나 이별이 그렇듯 애착과 마음의 크기가 더 컸던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의 크기와 상실의 크기는 비례하기 때문이죠. 상우는 그 봄날이 참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봄날은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연애를 대했던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참 그 다른 궤도에 있는 남녀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잘 그려낸 멜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엔딩곡의 가사처럼 봄은 또 오고 꽃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그 자체의 영화입니다. 제가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기억을 더듬다 보면 제일 강렬하게 남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되게 어린 유년 시절, 이제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인데 그냥 집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 여러 명이 다가와서 제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고 강압적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제 소유욕이 되게 강해서 그 자전거를 진짜 목숨처럼 난 이걸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진짜 절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중학생들은 더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고 전 또 그 반응을 해야 되니까 울부짖으면서 자전거를 사수하고 있었던 그때 제 눈엔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는데 저 멀리서 어디서 구했는지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전력 질주해서 내리막길을 뛰어오는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그 중학생들을 뛰어가서 기어코 잡으셨고 막대기를 사용해서 응징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혼자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ADHD가 있는 아들 스티브 그리고 그의 엄마 디아는 멀리서 보기에도 참 유달리 독특한 모자 관계예요. 행동 문제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있던 스티브가 그곳에서 마저도 사고를 쳐 쫓겨나자 디아는 그냥 스티브를 데리고 집에서 가르치기로 합니다. 근데 그런 아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머릿속에 엄마 생각밖에 없었는데 라면서 사랑의 표현을 그냥 때려 박습니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럭비공 같은 아들과 그리고 너무나도 화끈하지만 엄마로서 현실을 짊어져야 하는 이 디아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그리고 사고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건너편 집에 사는 교사였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말을 더듬는 카일라를 만나면서 세 명은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참 유명한 장면인데요. 1:1 비율이었던 화면이 1.85대 1로 펼쳐지는 장면에서 이들이 갇혀있던 세상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이 스티브의 또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극중 유명한 대사인데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이잖아. 이들에게 위기가 올 때 외치는 이 말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큼은 강렬한 둘은 정말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이 죽일 놈의 사랑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영화는 결핍이 있는 이 세 인물을 미화하려고 하거나 혹은 편을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뻔한 약자처럼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뻗는 그런 성질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참 거칠지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영화는 너무나도 적절한 음악 선택과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영화 화면 비율 자체를 인물의 손동작과 맞춰서 열어버리는 그 장면은 제가 개봉 당시 영화관에서 봤을 때 희열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 틀을 깨고 싶어하고 그 결핍 자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싶어하는 감독의 성향이 굉장히 솔직하게 잘 드러난, 어찌 보면 이 영화는 모성애에 대한 찬가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추천 영화 5편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이 영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취향에 맞으실지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에서 저의 추천 영화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다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